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1일입니다. 새벽 5시입니다. 간밤에 이탈리아에서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62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가 지금 사망자가 4,032명입니다. 환자는 4만 7천 명입니다. 중국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27명 사망은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이후에 최다 인원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약 25만 명이 감염되어 가지고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었는데 그 40%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 이틀 동안 국내에서는 환자가 한 사람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이탈리아의 이 재앙이 주로 어디에 집중되느냐 하면 밀라노가 속해 있는 롬바르디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탈리아 정부는 군인들까지 지금 동원해 가지고 출입 금지, 외출 금지를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탈리아에는 중국의 방역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 조언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탈리아는 중국처럼 철저한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협조 정신이 좀 부족하다 하는 이 비판적 의견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의료 체제가 우리보다 못해서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탈리아의 의료 체제는 유럽에서는 랭킹 한 2, 3등 가는 우수한 의료 체제고 더구나 롬바르디 지방은 이탈리아에서 제일 잘 사는 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역시 환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니까 기존 의료 기능으로서는 캐파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환자를 다른 곳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실정이 있고 그러니까 다 다룰 수 없어가지고 혼자서 친척들이 겁이 나서 방문하지 못하는 가운데 혼자서 죽어가는 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중세 때 패스트가 스쳐 지나가던 시절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이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간호원 의사들이 모자라는데 더구나 의사들이 치료를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전쟁 상황입니다. 자, 시야를 이렇게 세계적으로 돌리면은 미국이 좀 늦게 발동이 걸렸는데 아주 환자가 막 늘어나니까 그 조치는 상당히 과감하다 그럴까요? 과격하다 그럴까요? 드디어 남북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즉 캐나다 국경, 멕시코 국경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머물러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오는데 근데 캘리포니아, 뉴욕 인구가 가장 많은 양쪽 지방 정부를 비롯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미국 사람들의 5분의 1이 지금 실내에서 머물러라. 실내 근무를 또는 실내 체제를 강제받고 있다고 합니다. 5명에 1명입니다. 5명에 1명꼴로. 자, 그리고 도쿄 올림픽을 취소해야 된다는 압력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이 빨리 취소할수록 좋다. 7월까지 기다리면은 다른 나라에 폐를 끼친다 하는 이런 칼럼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 중국에서 역시 맨 처음 일어났는데 이 중국 대응이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WHO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한 달 이상 은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은폐한 덕분에 북한은 접경지대를 가장 먼저 폐쇄했다고 자랑하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왕래하는 북한 사람 또는 중국 사람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군대에서 많이 퍼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케이스가 많아요. 8만 명 정도의 환자가 생겨나오니까 중국에서의 케이스를 분석을 한 걸 보니까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선 남자, 여자가 걸리는 수치는 중국에서는 비슷합니다. 남자가 51.4%, 여자가 48.6%인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은 사망률이 남자가 훨씬 높습니다. 사망자 중에서는 남자가 64%, 여성이 36%입니다. 왜 남자가 사망률이 높은지 앞으로 이 세계적 이게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사망률이 한 4% 됐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상태로 넘어가는 게 80.9%, 중증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13.8%, 위독 상태 4.7%, 현재는 87%로 회복했고 9%가 치료를 받고 있고 그리고 4% 정도는 사망을 했고 사망자 중에서 90% 이상이 다른 지병, 뭐 당뇨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다른 지병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좀 이른 감은 있지만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잘한 나라로 꼽히는 네 나라가 있습니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입니다. 한국도 반드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신속한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신속한 대응을 했다. 그러니까 한국 의료진이 우리 정부는 상당히 늦었는데 이 소집된 뭐 그 중에는 안철수 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 자발적으로 하여튼 이 의료진이 신속한 응급체제를 통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을 진단을 했다. 진단수가 중요합니다. 한국이 미국보다도 진단을 하루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응급체제가 신속하게 가동했다. 한국은 원래 한국 사람들 성격이 위기에 임하면 임기응변에 능하고 더구나 119라는 세계에서 최고의 응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의사들이 집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명감이 있는 그리고 기능이 뛰어난 최고의 의료진을 가지고 있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러나 여기에 반성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실수해도 의료진이 또 국민들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태는 문명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1930년대 대공황,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이후의 상황을 능가하는 즉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사적 대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BC, 저는 before 코로나, BC 그리고 AC, after 코로나 이런 식으로 서기 전, 서기 후로 나누듯이 이렇게 나눠야 된다. 왜냐? 이번 사태가 세계 역사를 바꿀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이게 공포의 전파 속도가 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한 석 달 사이에 10,000명이 죽었다고 세계가 긴장하지만 그 기간에
독감으로 죽은 사람은 수십 배나 될 겁니다. 수십만 명이 독감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뉴스가 관심이 안 가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신종 바이러스라는 이 점 하나로 해서 또 확산력이 빠르죠. 과잉 대응하고 과잉 반응하는 면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정부를 운영한 사람들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보다는 국민의 불안감을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대응을 함으로써 국민들을 만족시켜 주려는 이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설사 과잉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과잉 반응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내려왔는데, 그러나 속단하기는 어려운 게 이게 2차, 다른 나라에 보면은 2차 또 유행하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2차 유행은 국내 문제는 다 해결이 됐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 전파를 하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이 통제를 강화를 하고는 있는데 외국보다는 한국의 통제가 훨씬 더 약한 편입니다. 모르죠. 너무 과잉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느슨한 대응을 하고 의료진은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가지고 국민들의 개인적 삶이 더 이상 간섭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뭐 나름대로 하나의 새로운 해결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총선 연기론도 나왔지만은 이제 발병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총선은 4월 15일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이런 전염병 사태가 일어나면 국가 권력이 강화됩니다. 정부가 돈을 과감하게 쓸 수 있고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을 과감하게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고 따라가게 되는 분위기가 바로 전염병이 만드는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죠. 이렇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나 개인의 자유나 시장의 자유 같은 것이 약화됩니다. 대공황이 193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여러 나라들마다 각자 도생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에서 독재 정권, 즉 공산주의적 독재 정권과 파쇼적 독재 정권이 나타났습니다. 히틀러가 가장 좋은 예고, 스탈린도 1930년대에 무자비한 숙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자유민주주의를 위축시킨다. 공포의 확산, 국가의 전면적 개입, 그리고 개인의 자유의 통제, 이런 흐름이 계속되는 것은 지금 한국이 좌파 우파 대결에서 우파의 입지를 매우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은 이번 4월 15일은 다 투표장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개인의 자유,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투표권 행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